오늘은 캠핑 장비를 구매하는 노하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거고요. 뭐 캠핑을 쭉 하셨던 분들은 패스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니까 텐트를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그리고 배낭을 어떻게 구매해야 되는지, 그리고 장비들은 어떤 게 좋은지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방법이 이것저것 그냥 내가 마음에 드는 장비를 사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사보시고, 그렇게 되면 제품에 대한 노하우도 쌓이고, 자기가 쓸모가 있는 물건인지 없는지도 알 수 있고, 자기한테 맞는 물건인지 알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 사이에서 나오는 비용적인 부분은 전부 다 자기가 떠안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가이드를 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제품을 그냥 딱딱 집어가지고 이 제품이 좋아요, 저 제품이 좋아요 라고 그렇게 알려드리면 지극히 제 생각이 포함이 되는 거고, 뭔가 강요적인 거라서 그렇게 알려드리고 싶진 않고, 좀 더 효율적으로 범용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기능적인 걸로 알려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지금 이 시기에 아무것도 장비가 없는 상태에서 이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장비를 살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고,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캠핑을 준비하려면 텐트가 필요하거든요. 우선 백패킹 기준으로 설명을 우선 드리면, 가장 작은 텐트고, 이 텐트를 구매할 때 가장 유의하셔야 될 부분은 무게입니다. 아무래도 차에 싣거나 뭔가 운반을 할 때 내 체력을 요하는 부분이고, 나중에 쓰게 될 때에도 트레킹이나 주로 내 체력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 가장 부피가 큰 물건 중에 하나거든요. 텐트라는 제품을 고를 때에는 1차적으로 생각하셔야 하는 부분이 무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환경에 대한 저항력이거든요. 텐트라는 거는 가장 작은 사이즈 내 잠자리잖아요. 이 부분이 불편하게 되면 편안한 휴식도 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저항력이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그럼 환경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 싶으면, 이제 곧 여름으로 다가오는 그런 봄이거든요. 시기가 4월달이니까 차츰차츰 더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제가 백패킹 텐트를 고르는 기준은 환경 중에서 더위하고 싸울 수 있는가, 각종 곤충들에 대해서 텐트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중점을 둬요. 캠핑을 가서 진짜 모기한테 뜯겨보고 더워가지고 텐트 안에 있지를 못하는 상황도 겪어봤거든요. 와, 다음날 피로도가 엄청나게 쌓여요. 그래서 내 자는 환경 안에서 정말로 시원하고 곤충에 대해서도 보호가 되어서 내가 편안하게 잠을 이룰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범용적인 건데, 텐트가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언제냐면 바람입니다. 바람,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바람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주관적으로 경험을 해보니까, 아웃솔 타입으로 밖에 폴들이 있는 것들은 바람에 날리면 그 폴이 반대 방향으로 스커트를 잡아주는 거잖아요. 안쪽으로 날리고 있는 텐트를 바깥쪽에서 버텨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타입들은 굉장히 많이 위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바람이 세면 세지는 만큼 바람이 주는 영향이 셀 것이고, 폴이 그만큼 더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쪽으로 힘이 방향이 향하고 있기 때문에 아웃솔 타입으로 되어 있는 텐트들은 기피하는 게 전 좋다고 봅니다. 반대로 인폴 방향으로 되어 있는 텐트들 같은 경우는 스커트가 안쪽으로 힘이 방향이 형성이 되어 있고, 바람을 맞으면 그 부분을 폴이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폴이 확실하게 고정만 되어 있다면은 바깥쪽에서 잡아주는 폴대 방식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받쳐줍니다. 단 이 경우에 조건이 있는데, 힘을 버텨주는 기준이 되는 폴을 고정시켜주는 부분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단단해야 된다고 봐요. 대중에 막 펄럭임으로 바람을 날린다, 텐트를 말랑말랑하게 쳐야 된다, 텐션이 없게끔 쳐서 펄럭임으로 바람을 버텨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전혀 그 부분은 아니고요. 텐트 자체가 굉장히 단단하게 피칭이 되어 있어야지 바람을 맞아도 전혀 면이 벽처럼 딱 버텨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바람이 넘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텐트 안도 펄럭이지 않고 보다 더 안정적으로 있을 수 있고, 텐트 바깥 역시 모든 바람이 흘러서 빠져나갈 수 있게 마치 이글루처럼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게 텐트를 피칭하고 구매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텐트를 사용함에 있어서 지금 이 시기에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디자인적인 기능은 양문 개방입니다. 텐트의 넓은 면 양쪽이 완전히 개방되지 않으면 밤에 텐트 안에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텐트의 한쪽 면만 완전히 개방이 되면 바람이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텐트의 방향에 따라서 그 안에 바람이 들어오기도 하고 아예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아예 들어오지 않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텐트 안이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완전 개방된 텐트가 제가 텐트를 이 시기에 고르는 기준이 두 번째고요. 마지막 기준은 아까 말했다시피 곤충이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풀 메쉬로 되어 있는 텐트를 고릅니다. 메쉬가 없는 텐트에서 자는 거하고 메쉬가 있는 텐트에서 자는 거하고는 완전히 천지 차이예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만 고민하고 맞게 구매하신다면 텐트를 일단적으로 성공적으로 늦 여름까지 충분히 만족하면서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장비, 이제 장비 쪽인데 그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이 매트거든요. 매트는 지금 이 시기에는 겨울까지 예상을 해서 R밸류가 조금 높은 그런 제품들을 구매하셔도 되지만, 그런 제품들이 가격이 생각보다 꽤 고가입니다. 그렇다고 어설픈 가격대의 제품을 구매해봤자 겨울이 되면은 또 다른 고스펙의 매트를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름이 다가오는 계절에 그때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때 다시 산다는 기준으로 저렴한 매트를 구매하셔서 체험을 해보시는 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 침낭인데 하절기 침낭은 우모량보다 필파워가 높아서 부피가 굉장히 많이 작아지는 침낭을 추천을 해요. 대중에 뭐 여름에는 침낭이 몸 필요해 라고 말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밤에는 캠핑을 가면 약간의 서늘함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불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덮을거리라도 될 수 있는 침낭 정도는 하나 있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피보다는 좀 더 기능이 있는 폴로스토프의 냅색이라는 제품을 쓰고 있는데, 이 제품은 필파워 침낭처럼 조그매지진 않지만 디자인이 일단 제 마음에 들고 활용도도 높아서 제품 괜찮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제품을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배낭인데, 배낭을 구매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매보는 게 가장 좋아요. 매보는 게 가장 좋은데, 제가 여러 배낭들을 거쳐 보면서 정말 배낭마다 특징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 여름, 초가을까지 추워지기 전까지는 짐의 무게가 그렇게 무겁지가 않기 때문에 큰 배낭보다는 한 40리터대 배낭이어도 패킹이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토르소 부분을 굉장히 사람들이 민감해 하시는데 토르소 치수를 재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치수는 어차피 정해져 있어요. 좀 키가 작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스몰 사이즈를 쓰시면 되고요. 여자분들인데 조금 난 키가 좀 큰 편이다 그러면 M 사이즈를 쓰시면 되고요. 좀 나는 덩치가 좀 있다 그런 여자분이나 아니면 작은 남자분들은 L 사이즈까지도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는 좀 키가 크고
다른 사람들보다 건장한 편이다 그러면 X라지 정도, L에서 X라지 정도 쓰시면 되고요. 각 브랜드의 토르수마다 이유 있는 노하우가 있고 방법이 있는데 그냥 맸을 때 자기 사이즈가 잘 맞으면 그냥 편합니다. 솔직히 여름 박배낭 꾸리는데 토르수는 그닥 중요하진 않습니다. 40리터대에서 배낭을 꾸릴 때 토르수에 너무 민감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하절기 배낭은 그냥 가벼운 배낭을 추천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 배낭을 살 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솔직히 간지도 필요하단 말이죠. 배낭은. 그래서 네임밸류가 좀 있는 제품들 중에 좀 가벼울 수 있는 배낭 정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배낭을 구매하실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배낭 자체가 무거운 것들이 있거든요. 짐을 넣지도 않았는데 배낭이 무거워. 그런 제품은 지금 이 시기에 구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무거운 제품은 뭐 때문에 배낭이 쓸데없이 무겁기만 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전 영상에도 말했는데 무거운데 기능들이 있어서 그 무거움이 배낭에 편안함을 주는 제품들도 있더라고요. 배낭 안에 무게가 꽤 헤비하더라도 내 몸에 주는 피로도를 줄여주는 제품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부분은 하절기, 봄부터 여름까지 더운 기간에 올바르게 제품을 구매를 해서 패킹을 하면 이 짐들의 무게가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굳이 배낭이 도움을 받지를 않아도 무게가 내 몸에 주는 피로도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가벼운 배낭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식기나 화기 이런 것들인데 만약에 산으로 향하실 거면은 화기가 요새는 전면적으로 통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쿡이라는 제품이 있거든요. 화기가 아닌데도 뭔가 찜이나 물을 끓일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필수적이라고 봐서 바로쿡 제품을 하나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산이 아니라 바다나 조금 나는 예를 들어서 여성 혼자고 나는 좀 여러 환경적인 부분에서 오지까지는 좀 힘들다, 캠핑장을 간다, 그래서 준비를 하실 때에는 윈드마스터 제품들로 되어 있는 화기를 하나쯤 작은 걸로, 가벼운 걸로, 그리고 기구 중에 호스 타입으로 이렇게 길게 이소가스를 멀리 놓는 제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제품 팁을 드리자면 그 호스로 되어 있는 제품들은 멀리에다가 두려고 놓는 제품들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겨울철에 호스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소를 불 옆쪽, 불 높이에서 기화가 돼서 열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아래쪽은 굉장히 차가워서 이소가스가 식습니다. 그래서 흔들거나 손으로 데펴서 화기 열량을 올리기도 하는데 그렇게 호스로 되어 있으면 그 열이 올라가는 방향의 옆쪽에다가 이소가스를 잠깐이라도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소가스가 식는 부분을 방지를 해서 열량을 유지할 수 있게끔 나온 제품이라 멀리 놓으려고 호스 타입을 구매한다 하시는데 그런 이유로 구매를 하신다면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는 이소가스가 어느 계절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다이렉트 방식으로 밑에서 열을 올려주는 조그마한 방식의 가벼운 버너를 하나 구매하셔서 가지고 있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윈드마스터라고 이제 되어 있는 제품들을 구매하는 게 더 좋은 이유가 윈드마스터 타입은 불이 발화점을 넓게 퍼뜨리는 걸 방지해서 굉장히 모아서 불꽃을 일자로 올리기 때문에 음식들을 조리를 할 때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기본적인 화기들보다 조금 더 요리를 할 때 편합니다. 의외로 조리를 할 때 바람의 영향을 진짜 많이 받아요. 조금 더 여유가 돼서 투자를 한다면 티타늄 제품이 좀 더 비싸거든요. 그런데 티타늄 제품으로는 구매를 하시는 건 추천드립니다. 어쨌건 무게는 이 제품들을 모두 다 패킹을 했을 때 처음에 그냥 이것저것 싸서 패킹을 해보면 진짜 잠깐 들고 있어도 피로가 누적이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하나 디테일해서 굉장히 많이 가벼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제품을 샀다면 모두 다 모아서 패킹을 했을 때 실제로 등에 부담도 없고 허리에 부담도 없고 좀 더 여유롭게 다닐 수 있을 겁니다. 버너와 마찬가지로 이제 코펠류들도 코펠이나 테이블 이런 것들도 모두 다 가벼운 제품 위주로 구매를 하시는 게 좋고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